상태가 정말 안 좋았습니다. 완치되지 않은 상태로 왔잖아요. 너무 아파서 귀국을 해야겠다라고까지 생각을 했어요. 다 조금씩 통증이 있습니다.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로 떠나기 며칠 전 약속된 일정을 모두 소화하기 위해 분주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침착맨 채널에 초대를 받아 출연하였고요. 반가운 만남도 가졌습니다. 곧 한국을 떠나기 전에 혼자 영화관에 가서 귀멸의 칼날을 보고 아내 미키의 제주도 일정에 동행하였습니다. 제주도고요. 오겹살을 먹으러 왔는데요. 오겹살을 잘라주시는 분은 브루스리 TV의 브루스리님입니다. 제주도에서는 저를 꼭 만나야 됩니다. 브루스리만 이런 거예요. 이번 만남을 통해 브루스리 커플과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고요. 세상이 많이 좋아졌다. 편집할 때. 짧게나마 제주도의 자연을 만끽했습니다. 문 열렸다. 라산. 국수 먹을 소식이 들리는 JJ를 오랜만에 만나서 마치 내 가족일처럼 기뻤고요. 다시 서울. 어릴 적 친구가 집 산 걸 축하한다며 선물을 잔뜩 챙겨왔습니다. 잘 풀리라고. 출국 하루 전 충남 예산도서관에 강의하러 갑니다. 머리 끝에 하나 둘. 지금 먹먹함 사라졌어요? 조금 날카로우면은 저음을 더 더할 수 있거든요. 이 세팅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만석이었고요. 강연장 분위기는 매우 화기애애했습니다. 자, 산티아고 순례길 가기 하루 전날이고요. 예산 도서관 와서 좋은 기운 얻어갑니다. 갔다 올게요.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저녁 늦게 서울로 돌아와서는 막차를 놓치지 않기 위해 뛰었습니다. 자, 2년 만에 또 떠나는 산티아고 순례길. 산티아고 순례길에 대해 요약하면 예수의 12제자 중 한 명인 성 야고보의 유해가 발견된 산티아고 대 콤포스텔라로 걷는 길을 말합니다. 유럽 내 다양한 루트 중 프랑스에서 스페인 산티아고 대 콤포스텔라까지 걷는 평균 한 달 코스 약 800km 길이의 프랑스 길이 가장 유명하며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어요. 산티아고 길은 1000년이 넘은 순례길로서 본래는 신앙의 의미가 강했으나 현대에 와서는 도전을 좋아하는 자들이 장거리 트레킹을 하러 오거나 삶의 전환점을 맞아 답을 찾으러 오기도 하고 국경을 초월한 교류, 내려놓는 연습을 하기 위해 걷는 길로도 인기가 있어 매년 약 50만 명의 순례자가 걷고 있습니다. 집에서 3시간만 눈 붙이고 나와 공항으로 가는 길입니다. 한 달 반 뒤에 만날 미키가 배웅해주고 있어요. 참고로 이번 순례길 짐 싸는 건 집 떠나기 10분 전에 꾸렸고요. 이때 처음 짐을 싸봤습니다. 이번에 베트남 항공을 타고 가는데 서울, 베트남, 싱가포르까지 비행기를 2번 타는데도 불구하고 비행기 값이 약 12만 원이었습니다. 정말 저렴하지 않습니까? 일단은 베트남 하노이로 갑니다. 와, 국적기라서 그런지 비행기가 좋네. 기내식은 한식을 우선순위로 고르며 음식은 절대 남기지 않습니다. 800km를 걷기 시작하는 순간 기내에서 남긴 쌀알조차 생각날 정도로 배고플 걸 알기 때문이에요. 첫 경유지 베트남 하노이 도착. 시내 한인타운으로 가서 제가 요즘 푹 빠진 요리인 코다리찜을 시켰습니다. 코다리찜. 이날 밥 친구는 저에게 이자를 잘 갚고 있는 현지 교민입니다. 1인 1 코다리 냉면도 시켰어요.
지금은 칼로리 상관없이 무조건 넉넉하게 먹어야 하거든요. 이걸 먹고 가면은 현지에 가서 후회를 덜 할 것 같아요. 지금 베트남 하노이를 떠나 싱가포르로 가는 비행기를 타러 가는 길입니다. 하루 만에 얼굴이 많이 통통해진 것 같네요. 어제 과식에 과식을 했거든요. 싱가포르행 기내식도 당연히 깔끔하게 비웁니다. 싱가포르 도착했습니다. 지금부터 우기 형과 그레이스 누나, 재문 형님 만나러 갑니다. 공항에 바차 커피 엄청 크네. 향이 달콤한 걸로 유명한 커피죠? 싱가포르는 크루즈 인솔자 직업으로 자주 와서 저에게 매우 친숙한 나라입니다. 싱가포르에 오면 반드시 들르는 식당에 왔어요. 맞습니다 형님. 와 솔직히 다 먹고 싶다. 여기서도 고급 음식을 고릅니다. 푸짐하게요. 모처럼 온 김에 가볍게 관광도 했지요. 이번에도 산티아고를 가는데 근데 어쩌다가 겹쳤어요. 저번 영상에도 여기를 들렀다 갔잖아. 그치. 야 이거는 알아, 내 이건 커트. 이번에도 이거를 막 찍어야겠다고 의도한 건 아닌데 또 이렇게 됐어. 진짜 의도한 게 아니야? 진짜 의도한 게 아니야. 어? 어쩌다 보니 또 그 멤버가 그대로 모였어. 뭐였지? 산티아고를 간다고 하니까 먼저 복순이 누나가 빈손으로 가냐. 형도 나도 그거 물어봤지. 또 빈손으로 가냐고. 잠깐 변신 좀 하고 올게요. 변신하고 올까? 간단하게 변신. 오케이. 금방 끝나. 뭘 갖고 가려고? 조그만 가방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꽁꽁 싸가지고 뭘 하나 들고 가겠지 또. 아주 조그만 가방 뭐 있지 않을까? 들고 왔어 오늘 올 때? 가방 메고 왔어. 책가방. 그럼 책가방은 하나는 들고 갈 거고. 아까 갖고 온 거는 우산이었잖아. 책가방 안에 뭐가 든 거 같지? 아닌가? 이거였나? 카메라였나? 아니, 뭐 하나 들었는데? 뭘 들고 간다는 거? 이번에 뭐야 이거는? 뭔 정장을 입고 그걸 입고 간다고? 이렇게. 왜? 이렇게 그렇게 입고 입고 이렇게 가야 돼. 30일을 간다고? 아, 와 진짜 쇼킹했다. 쇼킹해. 야, 이런- 저번에보다 이번이 훨씬 쇼킹하다. 아, 진짜로? 한 100만 배 쇼킹하다. 이런 말 해도 되냐? 해도 돼. 아니냐 진짜? 그러고 간다고? 야, 많이 당황스럽다. 와 진짜 나도 지금 이렇게 처음 입고 봐. 진짜 이 옷을 샀는데 이 구석으로 나 지금 처음 입고 봤어. 그거를 메고 정장을 입고 이렇게 800km를 걷는다 이거야 지금? 그건 뭐야 갓을 컨셉으로 한 거야? 어? 야 이거 진짜 와 야, 와, 이렇게 가려고. 너 완전 스바라시하다 진짜. 와. 야 진짜 그렇게 가려고? 아니 이렇게 가려고 입고 왔지. 아니 갈라고 입었으니까 가고지. 아니, 야가. 안경까지 그래. 야 그게 완성이야? 이거 옛날에 그 클론이 쓰던 거 아니야? 근데 되게 반응이 좋네. 너 이거 반응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지금? 너무 좋은데. 원래 이걸로 연습을 했어. 지네끼리 800km 넘잖아 그러면 좀 편하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정장 네. 어떻게 빨어? 빨아도 되는 정장. 손빨래, 물빨래 다 되는 거. 잘 마른 소재. 진짜 대단하긴 대단한 게 이런 거를 찾아가지고 웃어 사냐 이걸 파냐 이런 거를? 산다는 것 이게 자체가 원래 기발한 것도 좋아하고 개성 있는 걸 좋아하는데 나도 4자 넘어가면서부터 점점 가리고 싶고 평범해지는 거 너무. 전혀 안 평범하거든. 아 그래? 어. 내가 봤을 때. 야 저 평범한 사람이 이복장으로 아, 산티아고를 간다 그게 평범하다고 생각을 하냐? 많이 평범해지기는 했어 지금. 그렇지. 그래서 진짜 이번이 마지막 성지실래요? 모르지 뭐 다음에는 뭐 삐에로가 돼서 갈지도 모르지. 이번 어.
9월달에 성지 순례길은 네가 먹었어. 아 역대 아, 그래서 형님 누나 집에서 편하게 하루를 잤고요. 누나가 새벽 일찍 건강식을 챙겨주신 것도 모자라 고맙게도 공항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You go to Istanbul and Toulouse? 예스, 뚜루스. 터키 항공을 타고 이스탄불을 거쳐서 뚜루즈라는 곳을 가는데 터키 항공이 아시아나 마일리지가 연계가 되어 있거든요. 온라인 체크인을 할 때 마일리지 연결이 안 돼서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So for example, the flight totally full. Totally full. Yeah. No IC, no with, No more seats. Yeah. no more seat. Correct. Every seat is taken. Any check-in bag? No. No bags. Yeah, no bags. Let's go only flight. So no bags, yeah? Yeah, no bags. I'm looking for matcha coffee. 글피 4일 후 정도까지 마실 수 있는 양의 드립백 커피를 사려고 합니다. 생장이라는 곳을 도착하고 여러 군데서 커피를 마셔봤지만 그렇게 만족스러웠던 기억이 없거든요. 카페에서 돈 주고 맛없게 먹는 것보다 내가 직접 만들어 먹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드립백 사가려고 해요. 예, 오케이. Yeah. So this one we have on top here. These are the mixture. 오케이. Below here. 가격이 좀 많이 비싸서 바짜 커피를 빈손으로 나왔고요. 현지 가서 별로인 커피 마시도록 할게요. 별로인 커피를 마시는 게 더 싸네. 그리고 생각보다 부피가 커서 뭐 먹으면 사라지는 거긴 하지만 빈손으로 나왔습니다. 싱가포르 공항에서 게이트 가는 길인데요. 짐을 어깨에 짊어지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카트에 실어가고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 때문에 걱정되는 장거리 비행. 덩치 큰 남성들 사이에 끼어서 앉은 자세가 몹시 불편했습니다. 양쪽 사람과 어깨가 맞닿아서 기내식 먹기도 힘든 상황. 잠시 일어난 틈을 타 허리를 쭉 펴봅니다. 두 번째 기내식을 먹고는 다시 허리 펴는 자세를 취했지만 통증이 느껴지면서 나아지지 않더군요. 네, 비행기 333 배열의 가장 왼쪽 끝 ABC의 B 샌드위치 자리에 앉아 11시간 이상 이동하였고요. 화장실 가는 것 때문에 엄청 고생했네요. 옆 사람한테 비켜달라고 하기가 미안할 정도로 그 사람이 곤히 처음부터 끝까지 밥 먹을 때 제외하고 자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스탄불 공항에 도착을 했지만 여기서 경유를 하는데 대기 시간이 약 18시간입니다. 밖을 나가진 않을 거예요. 시간이 애매해서 지금 한국 시간은 11시, 밤 11시 다 되어가고 여기 현지 시간은 오후 5시 다 되어갑니다. 나가서 괜히 어정쩡하게 어디 머물다가 아니면 밤늦게 오는 것보다는 그냥 공항에서 편히 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가 프라이어티 패스 라운지를 5번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중 라운지 1회 이용을 여기 이스탄불 공항에서 하려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라운지가 시간 제한이 있어서 얼마나 있어도 될지 모르겠네요. 경유 비행기 탑승일이 내일인 관계로 오늘은 라운지에 입장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같은 장소에서 하루 전에도 들어갔다고 말했는데 과거 이야기는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공항에서 자리 바꿔가며 거의 10시간을 버텼네요. 아이고, 나이가 들수록 점점 공항 노숙이 빡세네요. 국적기를 탔음에도 불구하고 힘들어. 이제는 이런 일정을 좀 피하고 싶어지네. 힘들어서. 자, 라운지에 들어왔고요. 여기가 샤워실이에요. 잠시 후에 여기서 샤워를 하고 일단은 뭘 먹을까? 아니면 어디 앉아서 좀 쉴까? 경유 비행기 타기까지는 5시간 정도 남았고요. 비행 시간은 3시간 반에서 4시간 정도 돼요. 비행기 안에서도 억지로 눈을 좀 붙여야지 내일 모레부터 걷기 시작하는 산티아고 순례길 일정에 신체적인 부담이 덜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지금 한국을 떠난 지 이틀이 지나면서 베트남, 싱가포르를 거쳐왔기 때문에 시차가 점점 늦어지고 있긴 해요. 뭐 한두 시간 차이지만 그래도 하루 만에 7시간 차이 나는 것보다는 이틀, 3일 적응해 가면서 시간을 늦추는 게 조금은 낫겠죠. 샤워실. 네. 오, 샤워실에 수건이 있네요. 일단은 드디어
좀 씻겠습니다. 몰골이 말이 아니네. 상쾌한 기분입니다. 지금부터 아침을 먹도록 할게요. 아침은 과식을 해야죠. 현재 시간 새벽 6시. 인천 출발해서 이스탄불 도착하여 경유 대기하고 있을 선배를 놀래켜주러 가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식으로 장난친 게 한두 번이 아니라서 별로 놀라진 않을 거예요. 이번 순례 중 전일정 같은 숙소를 쓸 인솔자 사수를 만났습니다. 사수는 40일 동안 산티아고 순례길을 인솔하는 인솔자로 손님과 함께 경유 비행기를 타러 왔고요. 저는 여기서 사수에게 장난치려고 일부러 제 일정을 공유하지 않았어요. 사람 한번 놀라게 하려고 공항에서 18시간을 버티고 굳이 이스탄불 경유 비행기 탄다고 30만 원이나 더 비싼 비행기를 탔네요. 다신 이 짓을 안 해야죠. 뚫루즈 온도가 15도밖에 안 되네. 비행기 타라고 하고 있고요. 점점 목적지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 비행. 무사히 프랑스 툴루즈에 도착하여 먼저 루르드로 향합니다. 저는 여기서 미리 크레덴셜을 만듭니다. 걸어서 완주할 거다. 온 풋 적었습니다. 순례자 여권 크레덴셜을 샀고요. 이게 있어야지 산티아고 순례길에 위치한 순례자 숙소에 머무는 조건이 됩니다. 모레부터 걸어야 하는데 걷기 시작할 때 시간대가 아마 새벽 6시, 7시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토요일 이 시간에 미리 식량을 좀 구입해 두려고 합니다. 식량은 하루 반 정도? 아니면 반나절 정도? 먹을 간단한 간식을 사려고 해요. 걸으면서 먹는 행동식이 좋잖아. 비스켓 같은 거. 목 안 맥히는 걸로. 우와, 잡채라고 써있네? 인사동 잡채. 신기하다. 와, 잠깐만, 떡볶이도 있어. 가격은 사악하네요. 컵볶이 하나에 3.99면은 거의 뭐 묵직한 먹을 거를 하나 더 사면 좋겠다. 계란은 못 삶을 것 같고. 와, 이거 묵직하다. 선배 이거 묵직해. 거의 600g 정도 되는 것 같아. 한국을 떠난 지 나흘 만에 프랑스길 시작점인 생장에 도착했습니다. 이 2인실 선배랑 같이 쓰게 될 방입니다. 바깥 소음과 곰팡이 냄새가 곰팡이 냄새 엄청 나네. 곰팡이가 좀 많이 피어 있어요. 냄새가 곰팡이 향이 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곰팡이로 뒤덮인 냄새가 나네요. 하지만 여기 생장에서는 다른 숙소를 선택할 그런 여지도 그렇게 다양하지가 않습니다. 이 방도 굉장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어요. 10만 원 넘게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선배 짐을 여기 방에 옮겨놓도록 할게요. 샤워실도 화장실도 공용이고 남녀 구분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다 만실이에요. 지금 9월 중순이고요. 9월 10월은 산티아고 순례길 성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이 굉장히 많고 아까 잠깐 길을 둘러봤는데 북적북적거려요. 일단 크레덴셜에 도장을 찍으러 왔습니다. 여긴 셀프네요. 참고로 순례자 숙소 알베르게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객실에 2층 침대가 여러 개 놓여 있으며 한 방에 적게는 4명에서 평균 20명이 머뭅니다. 금액은 1박 1인 약 25,000원 전후인데 여기서 2명이 알베르게 요금에서 1.5배에서 2배, 3배를 더 내면 웬만한 지역에서는 더블룸에 머물 수 있거든요. 이번에 저는 실내에서 촬영도 해야 하고 후각도, 청각도, 성격도 예민해서 사수와 숙박비를 협의하여 함께 다인실을 피했습니다. 주방도 있고 물 끓이는 것도 있고요. 토스터기도 있습니다. 전자레인지도 있고 인덕션과 간단한 조리도구 보이네요.
오늘 슈퍼 문 열었으면 계란 사서 아침에 삶아 먹어도 될 뻔했네. 이거 선배님이 드셔야 되는 걸 저한테 나눠주셔도 되는 겁니까? 너는 구경하라고. 아, 나 구경하라고? 컵밥을 어떻게 만드는지 구경하라고. 나 이거 안 먹을 줄 알았어. 나 이거 먹어본 적이 없어. 아니 그러니까 처음 먹는 거야. 이런 거 안 먹을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갖고 올까 말까 하다가 나는 먹어야 되거든. 사실 생장에 오면은 먹는 게 걱정이거든. 맛이 없으니까. 맛없는 건 견디겠는데 그 가격을 못 견디는 거야. 그리고 가격도 문제고 빨리 안 열어. 7시 넘어서. 아, 맞아. 잘 먹겠습니다. 이 은혜는 잊지 않고 내가 꼭 보답할게. 젤리 한 2개면 되지? 하리보로. 알았어. 하리보로 곰돌이 2개 줄게. 어? 뭐야 이거? 맛있는데? 제일 와, 매콤하다. 오늘은 날씨가 엄청 좋은데 내일도 이 날씨 운이 따르면 좋겠지만 일기예보상으로는 오후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나서는 시간을 조금 앞당길 생각입니다. 내가 여기를 다시 안 올 줄 알았는데 결국에 또 오게 되네요. 산티아고 순례길이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난 진짜 내가 여기 또 올 줄 몰랐어. 뭔가 예전보다 옷가게가 많이 생긴 것 같네요. 아웃도어 상점 할인을 하고 있고요. 할인율이 크다고 하더라도 생장은 기본적으로 물가가 저렴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이 좀 나갈 수 있어요.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 구경을 좀 해보겠습니다. 되게 잘 돼 있네. 이 가게는 처음 보는데 물건 구성이 상당히 괜찮네요.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브랜드가 꽤 있고 침낭 커버 같은 것도 있긴 있네요. 64.99면 거의 10만 원 돈인데 한국에서 준비 못한 걸 여기서 사시면 지출이 너무 클 것 같으니까 미리 잘 챙겨 오시길 바랍니다. 대충 가도 가격이 상당하네요. 한국의 최소 1.5배, 2배, 2.5배 되는 것 같아요. 출발 전에 모두를 설레게 하는 이 오르막길. 이 오르막길을 올라가야 생장에 있는 순례자 사무실이 나오고요. 거기서 크리덴셜 순례자 여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줄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순례자 사무실에는 줄이 있네요. 이 줄 때문에 루르드에서 크레덴셜을 만든 겁니다. 오늘은 줄이 그렇게 길지 않은데 많이 길 때는 돌담 따라서 쭉 이어집니다. 저 마크가 순례자 사무실 마크예요. 까미노길의 가리비. 산티아고 순례길을 까미노 길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바다에서 성 야고보의 유해가 담긴 배가 발견되었을 때 조개 껍데기가 뒤덮고 있었다고 해서 가리비 표시와 노란 화살표가 까미노길 이정표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례자 사무실만큼이나 인기가 많고 사람이 줄 서 있는 곳이 동키 서비스 택배 사무실입니다. 산티아고 순례길도 그렇고 여러 트레킹 코스에는 동키 서비스라는 게 존재합니다. 내가 갈 다음 장소로 큰 짐을 보내놓고 가벼운 짐, 필요한 짐만 들고 편안하게 걸어가는 서비스를 말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도 동키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습니다. 왜 이용하지 않느냐? 내가 짊어진 짐을 가지고 못 갈 정도면은, 그 정도로 힘들면은 차라리 하루를 더 쉬거나 체력을 만들어서 그 짐을 어떻게든 가지고 가는 게 좋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단 한 번도 이용을 한 적이 없고 앞으로 어떤 트레킹을 가도 이용할 생각이 없습니다. 짐을 짊어지고 가면서 느끼는, 겪는 배움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렇다고 동키 서비스를 이용하는 순례자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부상이 있거나 짧은 시간 안에 먼 거리를 가야 할 때는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은 합니다만 저는 이용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짐을 온전히 짊어지고 800km를 걸으면서 후회하는 과정 속에 견고한 미니멀리스트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말인데요, 순례길을 가기 위해서 짐을 싸고 있는 예비 순례자분들 그거 지금 필요 없습니다. 그것도 빼시고요, 그것도 빼세요. 고민하는 그것도 필요 없고요, 마지막으로 넣을까 말까 하는 그것조차 필요 없습니다. 없어도 걸을 수 있는 길이에요. 기차 도착할 시간이 안 맞아서 그런 건지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한국 사람이 많이 안 보이네요. 오히려 2년 전에 왔을 때 여기서 한국 분들을 더 많이 본 것 같아요. 최근에 한국인 순례객이 좀 줄었다는 소문은 듣긴 했는데 이 시간에 이 정도로 안 보일 정도면은 정말 그 소문이 사실인 것 같네요. 하지 마세요. 순례 전날 밤, 내일부터 긴 산책을 하며 입을 옷을 가다듬고요. 평소 습관대로 사용한 칫솔을 말립니다. 이 숙소에는 제공되는 수건이 없어서 난방을 수건 대신 사용하고 널었습니다. 별로 안 춥다. 별 떴어? 아니, 별로 안 춥다고. 수건, 아니 난방이 잘 말랐으나 방에서 나던 곰팡이 냄새가 뱄습니다. 물로 머리카락을 살짝 정돈하고 물로만 양치를 합니다. 치약은 휴대가 무거워서 사용 안 한 지 7년이 넘었어요. 선크림 많이 발라야지. 바르려고 생각하고 발라야지. 근데 가다가 보면 귀찮아. 뭔가 마음가짐이 달라진다. 이렇게 되니까. 나는 갈게. 나중에 봐. 이따 봐. 아침 식사로 사수가 건네준 죽을 데웁니다. 어제의 컵밥에 이어 이것도 예상 못했는데 알고 보니 이틀치 저의 식량까지 챙겨오셨더라고요. 인스턴트 커피를 마시려고 합니다. 이걸로 저의 하루 카페인 양이 채워질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걷다가 카페인 부족으로 머리가 좀 아플 것 같으면은 오리송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커피 한 잔 사 먹도록 할게요. 자, 현재 시간 5시 14분 출발합니다. 이렇게 입고 나오면서 숙소 입구에서 다른 순례객을 마주쳤는데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보더라고요. 손 흔들었는데 인사 쌩까였습니다. 한국을 떠난 지는 5일이 지났고 차근차근 시차 적응을 해나갔기 때문에 현재 컨디션은 매우 좋습니다. 어제는 한 6시간 반 정도 잔 것 같아요. 피로도 쌓인 거 없고요. 다만 배변 활동이 지금 원활하지 않아서 이게 좀 불편하긴 합니다만, 자,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아요. 예상했던 거는 아침에 입김도 나오지 않을까 살짝 추위 걱정을 했는데 온도가 너무 적당합니다. 현재 온도 16도 나오고 강수 확률은 66% 뜨네요. 비가 안 왔으면 좋겠다. 제가 좀 일찍 나와서 그런지 이 시간에 걷는 순례객은 아무도 안 보입니다. 저는 저 어둠 속으로 들어갈 거예요. 길은 다 알고 있어서 그렇게 큰 걱정은 없습니다. 몸살이면서 조심히 천천히 페이스 조절하면서 땀 많이 흘리지 않도록 조절해가면서 올라가겠습니다. 따로 챙겨온 조명은 없기 때문에 시계에 달린 플래시로 길을 비추면서 갈게요. 이걸로도 좀 어둡다 싶으면은 핸드폰 플래시를 이용하면 더 괜찮죠. 핸드폰 플래시도 꽤 준수해요. 앞에 보이는 돌뿌리 같은 거는 피할 정도의 광량이 됩니다. 자, 오늘의 목적지 론세스바에스까지 24.3. 네, 잘 보이진 않지만 여기가 제가 2023년에 빈손 산티아고 순례길 왔을 때 머물렀던 숙소 알베르기입니다. 주인장께서 40년을 여기서 숙소 경영을 했지만 짐 없이 온 사람은 자네가 처음이다 라는 말을 해줬었죠. 이 정장 입은 모습 자랑하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이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갑니다. Buen camino.
자전거가 지나갔어. 사실 터키 이스탄불 공항에서 노숙한 이후 프랑스 툴루즈에 도착하였을 때 허리 상태가 정말 안 좋았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완치되지 않은 상태로 왔잖아요. 아마 오랫동안 앉아 있었고 잠을 제대로 못 잔 게 원인이었던 것 같은데, 그 상태로 생장에 도착하였을 때 귀국을 해야겠다라고까지 생각을 했어요. 허리가 너무 아파서.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무모하게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피레네 산맥을 넘기 시작했습니다만, 과연 저는 무사히 아무 일 없이 피레네 산맥을 넘었을까요? 약 7km 정도 걸었고요. 잠시 후면은 첫 번째 공식적으로 쉴 수 있는 카페 겸 숙소 오리송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걷다가 너무너무 더워서 옷을 벗었어요. 제가 땀을 잘 안 흘리는 편인데 정말 땀으로 옷이 다 젖었습니다. 특히 이 가방이 통풍이 되는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등이 지금 너무 축축해요. 일단은 카페에 가서 가방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내려놓고 그냥 앉아 있을 수는 없으니까 커피 마셔야겠죠. 맛있는 커피는 아닌데, 그래서 제가 작전을 만들었어요. 가방에 쪼꼬 계열 과자가 있거든요. 맛없는 커피를 쪼꼬 계열 과자랑 먹으면 살짝 맛이 변해서 맛있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작전을 써서 일단 커피만 주문해서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더워요. 날씨가 9월 중순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를 왔을 때 경험했던 날씨와 달리 많이 덥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땀을 유독 많이 흘린 것 같아요. 2시간 동안 자전거 순례객 1명 봤고요. 아직까지 걷는 순례객은 1명도 못 봤습니다. 아마 오리송에 가면은 거기서 머무는 사람들이 슬슬 출발 준비를 할 거예요. 아침 식사도 하고. 여기서부터는 순례객들과 함께 걸어갈 것 같아요. 한국말 들린다. 순례객들이 확 늘어났구만. 오리손에서는 투숙객이 아니면 이른 아침에 커피를 사 마실 수 없다고 하여 마지막 급수대물로 목만 축입니다. 우연히 구독자님을 만났어요. 저를 보시자마자 허리 괜찮으시냐고 걱정해 주셨는데 영상을 많이 봐주신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감사하네요. 근데 질문이 재밌었어. 허리 괜찮으세요랑 그 다음에 이번에도 빈손으로 오셨어요. 이 질문을 하셔서 이번엔 짐을 가지고 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연을 부탁했는데 좀 쑥스러우신가 봐요. 나중에 또 마주치게 되면은 한번 출연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르투갈 길도 걸으셨다고 해서 순례길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걷다가 인사해 주시는 한국인 순례자분들 계시면은 어떤 경위로 산티아고 순례길에 오게 되신 건지 그 동기를 물어보고 싶어요. 이전에는 사람과의 대화가 거의 없는 순례길을 걸었다면 이번에는 대화도 있고 온정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었으면 합니다. 출발해서 여기 오는 데까지 험준한 오르막을 올랐고요. 아까 오리송을 지나오면서부터는 완만하게 해발 1500 근처까지 갑니다. 지금은 해발 840이에요. 육안으로 순례객들이 보일 정도로 밝아지긴 했는데 안개가 많이 껴서 가시거리가 좋은 편은 아니에요. 일단은 어둠이 거친 것만으로도 왠지 모를 안심이 듭니다. 오늘은 산티아고 순례길 중에서도 가장 힘들다고 알려진 코스 중 하나인 특수한 구간이기 때문에 차를 타고 넘어가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못 본 분들을 내일부터는 또 자주 마주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해발 900m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론세스바에스까지 걸어서 4시간 표시 나오네요. 남은 거리 15.8km. 어디서 차 소리는 들리는데 차 거는 게 잘 안 보입니다. 이제 보이기 시작하네요. 참 위험한 상황이죠. 다시 또 금방 안개 속으로 사라집니다. 순례객들도 다 안개 속에 가려져서 다시 길 위에 나 혼자 걷는 느낌이에요. 지금은 해가 어딘가에 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개 때문에 그렇게 눈부신 상황은 아니고요. 개인적으로는 걷기 참 좋네요. 원래 저쪽에 상모마리아상이 있는데 지금 안개가 너무 심해서 갈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돌길이거든요. 앞에 순례자는 청바지에 남방이에요. 어우 멋있네요. 복장.
이건 뭐야? 님의 길? 안개가 심해서 여기저기 물방울이 맺혔네요. 카메라 마이크도 물방울이 맺히고 지금 머리카락도 축축하게 다 젖었습니다. 안개 비는 아닌데 안개가 워낙 짙어서 여기저기 축축해지는 걸 피할 수가 없네요. 그렇다고 막 찝찝한 기분은 아니에요. 뭔가 슬슬 안개가 걷힐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저 위쪽 산은 맑아 보입니다. 점점 푸른 하늘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저 하얗게 보이는 게 돌과 양이 섞여서 독특한 경관이네요. 와, 경치 너무 좋지 않습니까? 멋있어요. 기분 좋습니다. AI 감성도 기분이 좋아지는 풍경. 아, 너무 멋지네요. 약 15km 걸으니 푸드트럭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가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서 휴식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아이고, 잠시 후에 또 다소 힘든 오르막길이 나옵니다. 저 능선 사이를 지나가야 되는데 저기도 살짝 힘든 코스 중에 하나예요. 쉬엄쉬엄 가면 가볼만 해요. 이거는 브라질 인의 묘인 것으로 알고 있고 남은 거리 얼마나 되는지 보겠습니다. 런세스바에스까지 9.9, 도보로 2시간 반? 그러면 3시간 반 걸리겠네? 국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 저곳을 넘어가면 프랑스에서 스페인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수분 보충하고 이동할게요. 바람은 좀 잠잠해졌습니다. 근데 이거 해를 내가 맞고 가면 안 될 것 같아. 모자가 날아가더라도 턱 쪽으로 잘 고정해서 모자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식 좀 먹고 행동식으로 초코과자 2개 먹고 좋아. 해 딱 갈린다. 프랑스에서 마지막으로 수분 보충도 하고 걸어서 목 마른 게 아니라 간식이 목을 마르게 하네. 이제 국경을 넘어갑니다. 자, 프랑스에서 스페인 넘어왔습니다. 여기서부터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까지 765km. 목적지도 스페인. 임시 대피소까지 100m. 저 앞에 있는 게 대피소입니다. 구릉덩이가 있네. 요 며칠 사이에 날씨가 안 좋은 날이 있었나 보네요. 현재 시간 걸은 지 5시간이 지나서 10시 20분이 조금 지났고요. 이 정도 느낌으로 봐서는 비가 오기 전에 무리 없이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람에 땀이 식어서 머리가 살짝 아픈 건지 고도가 높아져서 머리가 아픈 건지 카페인 부족인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도착하면은 나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나아지지 않는다면 얼른 카페로 달려가서 카페인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카페인으로 두통이 생기면은 그날은 두통 한번 생겼을 때 커피를 마신다고 해서 두통이 나아지지는 않더라고요. 내일부터는 아침에 카페 들러서 커피 꼭 챙겨 마시도록 할게요. 자, 이 모자와 선글라스 조합 어떤가요? 괜찮아 보이나요? 저는 괜찮아 보여서 골랐는데 주변에서 실제로 은은한 광기가 느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약간 신경 쓰입니다만 개의치 않고
이렇게 다닐까 합니다. 원래 남의 말 듣는 타입도 아니고요. 또 오르막길입니다. 또 오르막길. 지금 해발 1350까지 왔기 때문에 앞으로 고도 150 정도만 올리면은 일단은 정상 찍고 내려갑니다. 조금 더 힘내서 올라갈게요. 정상을 지나가면은 갈림길이 나옵니다. 이쪽으로 가야지 조금 완만한 내리막길이고 왼쪽으로 하면 길이 단축은 되는데 내리막길이 좀 험하대요. 한 번도 왼쪽으로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 따라서 왼쪽으로 가볼게요. 비석 깨끗한 거 봐서 새로 세웠나 봅니다. 아마 이 길을 올 일이 당분간 없을 것 같아서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 왼쪽 길로 가봅니다. 확실히 내리막길이 가파르긴 하네요. 반대쪽 길은 이 정도 경사의 내리막길은 없었던 기억이 납니다. 론세스 바이스에 진입했습니다. 제가 가야 하는 숙소까지는 약 400m 남았어요. 목적지에 거의 다 와가는 현재 저의 컨디션은 어떠한가? 발가락이 조금 아파요. 내리막길 내려올 때 무릎이랑 다리 전체가 긴장하다 보니까 발가락 끝까지 힘이 좀 들어갔어요. 발가락 10개 끝부분이 다 조금씩 통증이 있습니다. 아마 도착해서 잠깐 쉬다 보면은 괜찮아질 것 같아요. 그렇게 심각성을 느끼는 정도는 아닙니다. 여기 뒤에 보이는 이 건물이 알베르게고요. 저는 순례자 숙소가 아닌 펜션에서 1박합니다. 오늘 제가 머물 장소입니다. 여기가 카페에 와서 커피를 주문했는데 커피 만들어 놓고 한 5분 정도 방치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이랑 한참 수다 떨고 와서 기분 좋는데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커피 맛은 좋네. 체크인 하려면 1시간 40분을 더 기다려야 돼서 커피 마시고 기기들 충전 좀 하고 몸 충전하고 본격적으로 순례길이 시작된 첫날 만끽하도록 하겠습니다. 커피가 많이 그리웠어요. 1시간 반 정도 기다려서 체크인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요. 오 좋아. 바로 욕실이 있네요. 욕실에 수건 있다. 그렇지. 이걸 위해서 돈을 쓴 거야. 수건 있고요. 드라이기도 있고. 수건 넉넉해. 다음은 객실. 침대 2개. 좋습니다. 옷장도 있네? 뭐야 이거 4인실? 위에 복층이 있어요. 올라가 볼까? 와, 내가 위에서 자면 되겠다. 여기 방값이 148유로예요. 약 23만 원 정도 되는데 꽤 비싸다 싶었거든요. 와, 이 정도 퀄리티면은 여기서 이 가격 낼만 하네요. 하지만 식사는 다 불포함입니다. 오늘 저녁, 내일 아침 다 불포함이에요. 식사를 사 먹으려면 저녁이 18유로, 아침이 7유로인데 제가 여기서 저녁을 5번 먹어봤거든요. 일단은 비추. 양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과 원형 테이블에 둘러 앉아서 먹어야 되는데 자기소개를 해야 돼요. 저 같은 내향인은 자기소개 극도로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녁은 저희는 안 사 먹을 거고요. 아침 식사도 여기서 한 3-4km 걸어가면은 반 가격에 빵이랑 커피 마실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굳이 아침 먹지 않을 생각입니다. 일단 환복하고, 샤워부터 하고 빨래하고 여러 가지 가다듬고 다시 영상 찍도록 할게요. 오늘의 목적지 론세스 바이에스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자, 방금 숙소에서 샤워하고 환복하고 현재 물 틀어 나왔습니다. 빨래는 했는데 널 데가 없어요. 당연히 널 데가 있을 줄 알았거든요. 없다고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근처에 있는 알베르게에 어디가 빨래 넣는 곳인지 알고는 있지만 제가 그거 투숙객이 아니잖아요. 제가 빨래를 널면 다른 사람들이 빨래를 못 넣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빨래를 말려야 할지 좀 고민을 해볼게요. 뭐 정 안 되면 자전거 입고 자야지. 여기가 제가 말한 빨래터거든요. 빨래 널면 딱인데 차마 그럴 수가 없다. 이곳이 론세스 바이에스에서 가장 유명한 알베르게입니다. 순례 첫날 이 마을로 오는 수백 명의 순례자 대부분이 여기 머문다고 보시면 돼요.
이곳 코너가 여전히 존재하네. 불필요한 물건 도네이션 하는 곳입니다. 다양한 물건들이 있어요. 화장솜도 있고 데일리픽 토닝 패드? 한국분이 놔두고 가셨나 보다. 이거는 옷걸이 같은데? 오씨, 하루 만에 바지가 헐렁해졌네. Turning the pages of my life. I don't know what the age is. I start sounding outrageous in your eyes. Is it the passing of the seasons, passing of the time? Looking for a reason and what you left behind. Searching for the answers, pulling up. 허리띠 생겼다.